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모재통 김창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권선아 기자가 없네요. 네. 권 기자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셋 중에서 한 명 빠지니까 이 빈자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빈자리가 아주 크네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둘이서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죠. 다시 시작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4일 화요일인데요.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는 날짜 금요일 오후 이때쯤 되더라도 아마 한 주 내내 공매도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 일단은 한번 불이 붙으면은 이제 크게 불이 붙는 발화하는 이런 뜨거운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공매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프롤로그 포함해서 이번이 3회째인데 욕만 많이 먹고 프로그램 어떻게 폐지되면 어떡하죠? 설마 잘리게 하겠어요. 네. 일단은 폭격, 이런 욕, 이런 비난 이런 것도 다 관심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관심이 필요할 때인 거고요.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번에 재개된 공매도는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단은 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크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도 강했었고, 이래서 두 차례 연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정보다 굉장히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묶었던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던 게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고 그때 한번 묶었었고 그다음에 그 여파로 이어졌던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가 있었고 이때 그 이후에 이제 이번이 세 번째네요. 기간으로 보면 아마 이번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1년 2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 했네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뭔지 도대체 이 공매도 때문에 왜 이렇게 다들 난리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조 기자 뉴스토마토 근무하면서 이제 몇 달 지났는데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취재를 해보고 얘기도 들었을 거고 공매도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공매도는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익이 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다. 조금만 더 간단한가요? 조금만 더 살 붙여서 설명하면. 그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사지 않고 빌려서 판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그 주식을 사서 되갚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득을 내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죠. 빌 공짜를 써서 공매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상태로 A라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A 주식을 매수를 해서 빈 걸 채워넣는 거꾸로 하는 투자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아무것도 없이 매도하는 건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그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누군가한테서 내가 팔 주식을 미리 이제 빌려다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매수해서 다시 되갚는 거고. 나중에 사서 갚을 때 주가가 싸야지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이 나는 투자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하고는 좀 반대 방향이죠. 또 주가가 2만 원인 주식을 100주를 빌려다가 판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만약에 1만 5천 원으로 떨어져 있다. 그때 이제 100주를 사서 갚으면 주당 5천 원씩 100주니까 50만 원 차익이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2만 원에 공매도를 한 주식이 나중에 주가가 3만 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공매도한 사람은 주당 만 원씩 손실을 입겠죠. 또 중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 같은 건 있어요. 주식 빌려주는 사람도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죠. 또 중간에서 이 거래를 성사를 시켜주는 증권사도 그렇고 떼가는 돈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공매도를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은 그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거라고 해서 주식에 거품이 많이 낀 거를 좀 걸러준다라는 소리를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공매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공매도 요즘 그 공매도 얘기 꺼내면 다 극혐 막 이러더라고요. 그죠. 예. 극혐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융선진국이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공매도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많이 묶었었는데 가장 늦게 푸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을 누군가가 하락하길 바라면서 주가가 떨어지길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작년 코로나19 때 공매도가 금지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공매도가 나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거는 아마 시장 조성자들이 하는 공매도가 제일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는 주식 집투하는 거 말고 증권시장에는 이제 선물 옵션 거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 상대방이 돼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래에는 위험을 해치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매도가 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금융회사가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위험 해지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 때도 이거는 좀 풀어줬었어요. 근데 시장 조성을 위한 공매도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좀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런 거래 규모가 좀 많다. 이런 의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다시 시작하면서 정부가 이거하고 관련된 불법 이런 걸 엄단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 하는 공매도를 견제하는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 한쪽에서는 애초에 개인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래서 개인한테 너무 불리해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당국이 잡지 못하고 있다. 혹은 잡더라도 처벌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좀 여기서 좀 과격하신 분들은 아예 공매도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폐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한테만 열린 시장에서 공평하게 거래를 같이 하라. 이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거든요. 이 큰 손들이 할 수 있으면 개미들도 같이 할 수가 있어야죠. 누구한테는 칼하고 방패하고 다 쥐어주고 누구한테는 칼만 주고 같이 싸워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올라간 쪽을 내려서 같이 낮게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낮은 쪽으로 올려서 둘 다 높게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게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이 선진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공매도를 없애서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 게 아니라 다 같이 풀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게 옳은 방향 아니겠어요? 물론 이번에 재개되는 이 개인들의 대주거래 이게 이제 허용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똑같이 공평하게 펴진 건 아니에요. 일단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규모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긴 하죠. 주식 빌려주는 거래라서 이게 빌려주는 거라서 신용이 되게 좀 중요한데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한테 빌려줄 때하고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라든지 외국인한테 빌려주는 그거하고 신용도를 높게 평가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거래 시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대주 시장이라고 해서. 근데 이 대주 거래 시장은 사실은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거의 2009년 기준으로 하면은 풀이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400억 원 큰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이제 2조 4천억 원 규모로 확 키우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다 되는 건 모든 종목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렇게 하고 350 종목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주가가 해당 기업의 제 가치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형성되면 그때 필요한 게 공매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이나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 대부분 우량주거든요. 근데 그런 버블 사태는 우량주보다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한테서 나오는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례로 무슨 대선 테마주 같은 거 어떤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하고 뭐 동문이다, 친구다, 뭐 이런 이 소문, 이유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막 몇 배씩 급등을 하거든요. 돈은 뭐 제대로 잘 벌지도 못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이런 주가 급등은 뭐 100명 대 거의 다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매도를 해야 하거든. 사실 제일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 종목들은 소위 말하는 잡주라서 지금 이 제도하에서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새로 상장하는 공모주들도 그래요. 작년에 왜 크게 관심을 모았던 IPO 대어들이 있었죠. 아, 네. 빅히트가 있었고 SK 바이오팝 뭐 있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 얘들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 높은 경쟁률이고 또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사람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높았고 그래서 경쟁률도 높았고 덕분에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셋 다 상장을 했을 때 급등 했다가 쭉 미끄러졌죠. 하락 반전해 갖고 꽤 오래 약세를 보였어요. 그때 이제 공모 청약을 해서 그 공모주로 받은 분들은 뭐 주가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공모가보다 높으니까 수익이 크거나 작거나 이 차이는 있지만 다들 이익이 나긴 했거든요. 근데 상장한 직후에 그 따라 붙어갖고 주식을 매수한 분들, 이분들은 고점에서 샀다 다 물렸잖아요. 손해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공모주가 그렇게 높게 오르는 것 자체가 비정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규 상장 효과라고들 다들 얘기는 하는데 공모주 상장하면 다들 뭐 따상 간다, 따상상 간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기사에서도 그렇게만 써 제끼고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좀 붕 떠갖고 얼마 갈 것 같다 기대감이 커지고. 근데 생각해봐요. 이 공모가라는 게 기관들이 모여서 참여한 수요 예측을 벌이고 그때 이제 기관들이 적어낸 가격, 기업 가치를 다 평가하고 요모조모 다 재고 따져서 이 기업은 이 정도의 값어치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가격을 적어내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정해지는 게 공모가거든요. 뭐 일단은 공모가 나름 이벤트니까 약간 거기서 할인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근데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공모가의 2배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로 직행을 해요. 이게 만약에 공모가가 10,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첫날에 그냥 26,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이틀째까지 따상상 기록하면은 거의 막 34,000원 가까이까지 올라요. 근데 수요 예측 때 기관들이 평가한 가격, 그 기업의 재가치로 평가한 가격이 10,000원 근처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이 막 일시적으로 갑자기 모이는 바람에 주가가 이게 급등한 거기 때문에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그 IPO 때 이 빅3들 이 종목들도 올랐다가 쭉 미끄러졌던 거고. 그죠. 이런 종목들 만약에 고점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차익 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새내기 종목은 아무리 우량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가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건 좀 아쉬워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종목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제도가 그렇게 열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고점에 몰린 사람들도 그만큼 적었겠죠. 공매도가 이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에 의해 좀 위험하다 이런 리포트도 나온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가 급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갖고 공매도를 하는 거야. 이제 보통 다 공매도를 때린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럼 다들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평소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몇만 주씩 하루에 거래가 되는 종목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갖고 막 10,000주, 20,000주씩 막 매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공매도로.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또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대량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 그 주식의 투자자들도 그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아 이게 무슨 일이냐 회사에 혹시 뭔 일이 생겼나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매도를 같이 따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단타로 들어온 분들도 아 손절 라인을 넘었다 이러면서 또 매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회사에는 실제로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공매도가 화근이 돼서 주가가 하락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 이렇게 평소 거래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공매도가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매도 때문에 수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구장창 하락을 하느냐, 약세를 보이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원천, 이게 과연 뭘까요? 이 우리가 말하는 뭐 공매도든 매수든 세력이 아니거든요. 기업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크게 하락했더라도 만약에 회사가 돈을 잘 번다, 본업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세력보다 이제 주가에 미치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싼 종목에 투자하는 걸 보고 가치 투자라고 하죠.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나 기업 내용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비싼 그런 종목에 공매도하는 건 뭘까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기업 가치에 싼 종목을 매수를 하고 반대로 기업 가치에 비해서 비싼 종목은 공매도를 하는 거. 둘 다 원리는 가치 투자하고 그냥 똑같아요. 실제로 가치 투자자들은 그 비싼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 뿐인 거지. 적극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비싼 종목을 공매도하는 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공매도는 그래서 투기다? 투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투기 자체는 아닌 거지. 공매도의 투자 원리 자체는 그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설적인 투자 대가 중에 앙드레 쿠스톨라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가는 주인하고 같이 산책 나온 강아지하고 같다. 강아지가 주인하고 산책 나오면 어때요? 막 여기저기 킁킁대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없이. 근데 하지만 결국 강아지가 가는 길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주인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이 비유에서 강아지가 뜻하는 것이 주가고 강아지의 주인이 기업의 실적, 기업의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주가는 그날에 따라서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날 주가가 오르내려요.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결국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매도를 할 때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 큰 손들이 많이 물량을 던지잖아요. 이거를 개인이 받아내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매도가 잠시 동안은 매도 폭탄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밀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오직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려 있는다라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A라는 종목을 공매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치고 이분들이 A 기업 전체 발행 주식의 뭐 절반 이상씩 빌려다가 공매도 때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은 전체 주식 수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없는 구조고.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누군가가 그 주식을 빌려줘야지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인버스 ETF 있잖아요. 그 인버스 ETF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인버스라든지 고버스라고 얘기하는데 레버리지 인버스. 그 인버스 ETF나 고버스 ETF가 순매수 1위에 오르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그런 날에 코스피 지수가 막 급락을 하던가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개별 종목은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좀 어폐가 있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공매도는 누구한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 주식 갖고 있는 주주한테 빌리는 거겠죠. 주주가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주식 빌려준 주주들은 그분들도 주가가 하락하길 바라면서 주식 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 떨어지면 본인도 손해 입는 거잖아요. 빌려준 본인도. 주식을 빌려준 사람들은 본인이 그 주식을 그 공매도 세력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든 말든 주가는 언제는 이 회사의 주가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멀쩡하고 돈 잘 벌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주식을 빌려줘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결국엔 오를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식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챙기자. 뭐 이런 목적이겠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워낙에 강해서 뭐 일부 종목 주주들 이런 분들은 주식을 빌려주지 말자 막 이런 캠페인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식 빌려주는 주주들이 굉장히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물론 본인이 주식을 내가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그 자체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HTS 팝업창 같은 거 띄워갖고 대주의사를 물어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체크한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 그럼 공매도가 좀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공매도 하려고 주식 빌리면 빌리는 대가를 줘야 돼요. 아까 이제 주식 빌려주고 이자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든 수수료든 돈을 내야 돼요. 제가 이제 미래세증권 HTS를 좀 보는데 이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 안내한 거 보니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연 4.5% 받고 코스닥은 6.0% 이렇게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자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식 매매하는데 매매 수수료 0.014%, 뭐 이거 내는 것도 막 아깝다라고 해갖고 다들 막 무료 수수료를 돌렸잖아요. 이거하고 6%하고 막 비교를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높죠. 은행 대출 금리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매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 높은 비용을 다 내고도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양반들이 10,000원의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 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나중에 10,000원에 사서 그거를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손해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공매도를 한다. 이 얘기는 그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분들은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매도가 함부로 좀 돈질로 덤비겠다 뭐 이러기는 좀 어려운 투자라는 얘기죠. 그럼 주가가 하락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과관계, 말의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떨어질 만한 그런 종목, 그럴 빈미, 그런 이유가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다 그 분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왜 리포트 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빌미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2,000 종목이 넘어요. 아니 왜 그 중에서 하필 그런 그 빌미를 줄 만한 그 약점이 있는 종목이죠? 약점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몰려올까 막 맘 졸이고 있느냐고요. 선택할 그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네가 공매도를 당한다? 그럼 내가 가서 너희들 도와줄게. 우리는 주식 투자 동시 뭐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에 버블 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핑계를 대고 아니 기업 내용이 원래 그랬던 건데 회사가 돈 잘 벌어봐요. 공매도가 아무리 몰려와봤자 주가는 결국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생각했을 텐데 돈 잘 버는 그런 회사에 자기들이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함부로 덤비겠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론상 주식 투자는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한 원금 손실률, 최대 손실률이 100% 그냥 원금 잃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공매도는 손실 한도가 없어요. 끝까지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공매도 투자인 건 맞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공매도의 순기능만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공매도가 갖고 있는 그 위험 있죠. 공매도의 위험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해서 생기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피해도 공매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보다는 주가 버블 때문에 생기는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뭐 투자는 그 투자자 성향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도 가지각색으로 좀 나뉠 거예요. 뭐 그중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쪽은 쳐다도 보지는 않겠죠. 근데 투자를 하는 수단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하고 유연성 있게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것이 좋긴 해요. 상승할 때 이익 나는 주식 투자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다만 이 공매도나 인버스 투자처럼 이제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투자, 뭐 이거는 올랐을 때 이익이 나는 그 정상적인 방향의 투자보다는 훨씬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하고 반대로 투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이거 경험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 어쨌든 그 개인들한테도 대주거래가 풀렸으니까 소액으로 투자해 보는 것, 그러니까 경험해 보는 것 일단 해보는 거는 뭐 그건 나쁘지 않겠죠. 조 기자 취재를 했을 텐데 네. 개인이 공매도 그러니까 대주거래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 거쳐야 돼요? 제가 취재를 한 건 아니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사전 교육을 먼저 30분을 이수를 해야 하고 그 뒤에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모의거래 체험을 1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며칠씩 걸리는 건 아니네요. 아, 네,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은 해보려고 해요. 워낙에 제가 호기심 천국이기 때문에. 호기심 천국이셨어요? 예. 몰랐네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공매도 쪽 편드는 것처럼 말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공매도 세력의 일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다들 공매도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모든 걸 다 공매도 탓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서 뭐 기본 원리, 공매도의 기본 원리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밉상처럼 보이시겠지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다. 그렇다라면 그 저렴한 가격에 다시 그 주식, 우량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번 공매도가 우량주를 조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물론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정말 우량주가 맞다면 그런 종목에서는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긴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실적이다. 가치 투자다. 뭐 꼭 그게 아니라도 공매도 폭풍이 뭐 쏟아진들 실적 이기는 공매도는 없다. 이쯤으로 결론을 내봅시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디 살아서 만나죠. 다음 시간까지 안녕.